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인 앞에 소가로 열고 그리고 프로이트에서 소가로를 닫아보겠습니다. 자, 인 앞에 소가로 열고 프로이트에서 소가로 닫고. 자, 두원아 여기 해석해 볼게요. In 1930s 해석해봐. 프로이트 이게 프로이트라고 읽어요. 독일 사람 이름이라서 오이라고 있어. 오이 해석해봐. 1930년대 지금 인투 프로이트의 작품. 자, 월크가 작품이란 뜻이 있어요. 작품에서 자, The Father of Psychoanalysis에서 끊습니다. 여기는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동격이라고 적을게요. 자, 동격은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명사 덩어리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 사람이 누구야?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데, 자, 그럼 주어의 핵을 찾아봅시다. 주어 핵이 어디니? 아버지 그렇죠. 더 월크니까 더 월크에다가 S 창피하게 왜 그래? 자, S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 월크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고요. 그리고 begin to be known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저는 지금 형광펜으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냥 색깔 펜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형광펜 표시하시면 돼요. 자, 월크에다가 어퍼 형광펜, 그리고 begin to be widely known에다가 어퍼 형광펜, 그리고 appreciated도 어퍼 형광펜 할게요. 자, 다음 볼펜으로 이 월크에다가 S 표시하고요. 그리고 begin에다가 V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WN, ED 여기 두 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서 PP1, PP2 표시할게요. 병렬입니다. PP1, PP2. 자, 구조 이해했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두원이. 1930년대 소가루를 이상하게 닫았구나. 미안합니다. 여기서 닫아야지. 이렇게 닫을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닫을게요. 다시 해봐. 1930년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작품은 즉 어떤 거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작품이 뭐 했다? 근데 뭘 시작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appreciate는 다 이어져? 자, 무슨 뜻 있었지? 이거 우리 서술형에서도 했었잖아요. 감상, 감사, 이해, 평가. 네 개 중에 하나였잖아.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인정. 네 개 중에 하나로 했는데 인정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해도 좋고 감사도 좋고 평가도 좋은데 이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의 의미가 돼서 인정으로 의역이 된 거야. 이해니? 평가받기 시작했다, 인정받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WN과 ED 부분에 PP 병렬을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B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봐. 처음이니까 좀 세세하게 갈게요. 여기는 ing를 써도 틀리지 않겠죠? begin은 to와 ing를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아우, 여기 문장 어려워요. 자, less well known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at the time도 앞뒤 소가로. 그 less well known 위에다가 보어 도치라고 적어봐. 자, 지우. 보어 도치 구문 우리 코덱스에서 배웠는데, 보어가 문장 맨 앞에 나가면 뒷문장의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was가 V, 그리고 the fact가 S가 됩니다. was가 V, the fact가 S. 됐죠? 자, 그래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해석해 볼게요. 지우. less well known. 덜 알려져 있었다. 어법 형광펜으로 less well known에다가 형광펜 표시는 해주시고요. 자,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사실 이에서 문장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사실이라는 더 팩트를 수식하는 동격의 대시 나왔거든요. 대답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 끝에다가 대괄호를 닫겠습니다. 자, 동격이라고 대 위에다가 써주세요. 동격은 뒷문장이 완전하죠. 자, 그리고 대세다가 어법 형광펜 표시.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훨씬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이. 자, 어떤 사실이었냐면, 자, 프로이트에다가 S 표시하고, 자, 다시 한번 부사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S 다시 헤드 파운드에다가 V 다시 표시할게요. 자, 프로이트가 발견했다는 사실이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 형광펜 꺼내겠습니다. 어휘 형광펜으로
이 by accident에다가 밑줄 긋고요. 자, 얘는 한 단어로 외우세요. 사고에 의해서 아닙니다. 우연히란 뜻이 우연히. 자, 거의 우연히. 자, 컴마니까 앞뒤 소괄호 표시도 해줍시다. 자, 거의 우연히 프로이트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find out에 목적어가 나올 자리니까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how는 어떤 어순을 가져야 돼? 의, 주, 동이죠. 자, how에다가 upper 포인트 해주시고요. how부터 끝까지 할게요. 여기 was까지. how부터 was까지 upper 포인트 해주시고, 의주동을 구성해야 되는데, 자, how helpful이 의문사입니다. how helpful에다가 밑줄 긋고 의라고 적고요. 그리고 his had the trophy 여기까지가 주, 그 다음 was가 동이에요. 자, 다시 해석할게요. 이 문장 정말 어렵죠? 여기 만약 이 질문이 어떤 문제 나오면 여기 보기, 이 문장에서 무조건 보기가 나올 겁니다. 훨씬 덜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에 사실이 프로이트가 발견했다는 사실 거의 우연히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의 강아지 조피가. 그래서 의, 주, 동의 어순을 꼭 지키세요. 그의 환자들에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helpful이에요. helpful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여기 품사주의라고 적겠습니다. 자, 얘가 왜 helpful이라는 형용사가 왔냐면 how라는 성분이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죠? 그래서 뒷문장에 was의 보어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was의 보어 형용사가 앞으로 how에 의해서 끌려나간 형태라 부사가 아니라 꼭 형용사를 써야 돼요. how helpful. was 다음에 형용사가 없으니까요. 자, 이 문장 희연이 해석해 볼게요. 이 문장 방금 두 번째 less well known 문장. 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2. 어떤 사실?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하나요? 네. 프로이트가 찾아냈다는 사실이 훨씬 덜 알려져 있었다. 거의 우연히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어요? 의주동.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의 애완견 도피가. 그렇죠. 도피가. 그의 환자들에게. 자,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프로이트라고 정신분석학의 대가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대, 사무실에서. 근데 그 강아지가 환자들의 정서 안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글이에요. 자, 다음. 자, he had only become. 자, he에서 끊고 become에서 끊겠습니다. 자, had become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고요. 자, 시제가 뭐가 쓰였니, 동민이? 그죠? 과거 완료. 정확하게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저는 그냥 대과거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자, 대과거가 나오려면 반드시 과거라는 기준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대과거가 존재해요. 대과거는 단독으로 못 와. 그래서 뒤에 보면 when 문장이 과거 시점이죠. 과거가 있어야 대과거가 나오죠. 여기다 대과거 주의라고 위에다 적을게요. 대과거는 시제 이름이 아니라 용법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지만 대과거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자, 그가 오직 되었습니다. 개 빠돌이가 되었어요. 자, 도그러버 강아지 애호가. 자, in later life 앞뒤 소가로 나중의 인생에서. 자, 또 when 앞에 소가로 열고 그리고 힘에서 닫고 by 앞에 소가로 엔나에서 닫을게요. 이렇게 의미 단위를 덩어리로 해석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민이 해석해 볼게요. 그가 오직 되었다. 자, 이때 become은 단어가 좀 특수한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동민아, become의 3단 변화 말해볼까? 불규칙. become. 그렇죠. become, became, become. A, B, A 형태로 변화하거든. 그래서 과거 분사형이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became이라고 쓰면 안 되고 become이라고 원형이랑 똑같아. PP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had become이라는 형태를 쓴다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가 되었습니다. 강아지 요가가 나중에. 자, when 문장이니까 뭐뭐 했을 때인데 was given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was given은 자, 이건 be given이니까 그냥 단어처럼 외우면 되거든요. 동민이 be given 어떻게 해석하지? 그렇죠. be given은 주는 걸 당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받다로 이해할게요. 받다. 자, 조피가 받았을 때. 근데 여기선 주는 걸 당하다라고 해석해야지 이해가 갈 거야. 조피가 주는 걸 당했을 때야.
원래는 받다로 외우지만 여기에서는 특수합니다. 조피가 주는 걸 당했을 때 누구에게? 그에게. 조피가 받았을 때라고 하면 해석이 좀 어색할 거예요. 여긴 그냥 일반 삼형식으로 쓰인 기브라서 주는 걸 당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자, 가히 그의 딸 엔나에게. 이제 딸이 아빠한테 강아지를 떠넘긴 거죠.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건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아빠가? 아니요. 딸이 기르다가 아버지한테 넘긴 거죠. 자, 다음. 더 도그 셋. 자, 도 끊고 셋 끊을게요. 걔가 앉았어요. SV. 자, 인 앞에 소가로 열고 그다음 세션에서 닫을게요. 자, 전치사 인이 이거 전치사 아니고 인 앞뒤 소가로 표시해봐. 인 앞뒤 소가로 부사예요. 안쪽에서라는 부사입니다. 강아지가 안쪽에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온 앞에 소가로 또 열게요. 의사 치료 시간 동안, 치료 활동 동안, 세션은 활동으로 외우겠습니다. 활동. 그리고 어휘 포인트. 자, 의사의 치료 활동 동안 강아지가 앉아 있었어요. and 그리고 자, 프로이트 discovered 끊어줄게요. 프로이트는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that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까요? that은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하고 discover의 목적어니까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되십니다. 자, 프로이트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felt 보이죠? felt. 자, felt에다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누구랑 쌍이겠어? much more comfortable에다가도 어퍼 포인트 하고요. 그리고 talking에다가도 어퍼 포인트 할게요. 이게 쌍으로 외워야 되는 게 우리 필기 하나 더 할게요. 자, feel 형용사 이건 알고 있죠? ing 이렇게 구문처럼 외우면 좋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게 느끼다예요. 자, 이렇게 많이 구문으로 쓰거든요. feel 형용사 ing 뭐뭐 하면서 뭐뭐 하게 느끼다. 그리고 much more에서 이 much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강조라고 적을게요.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강조부사 much가 나왔죠. 얘는 even much, still a lot, far 5가지로 비교급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자, 강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치료 활동 동안. 그리고 프로이트가 발견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다고 말하면서 그들 문제에 대해 about부터 problems까지 앞뒤 소가로, if부터 there까지 앞뒤 소가로. 자, 그리고 was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은근히 헷갈릴 겁니다. 자, 두어나 was는 여기서 if 문장의 시제인데 이거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가정법 아니에요. if가 나왔다고 무조건 가정법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조건문의 과거예요. 가정법을 썼다면 was가 아니라 뭐가 왔었겠어? were이라고. 가정법에선 비동사는 항상 were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 아니니까 일단 조건문의 과거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동민이 조건문과 가정법의 차이를 말해보자. 조건문은 뭐고 가정법은 뭐지? 두 개는 형태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것. 그래서 현실 가능성, 사실에서 일어난 거면 조건문으로 보는 거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정하면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조건문의 과거는 가정법 과거랑 똑같이 생겼어. 구분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was라는 특수한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구분은 가능했네요. 자, 그래서 were를 쓰면 맞아 틀려. were 쓰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럼 강아지가 실존하는 앤데 있었더라면 이러고 막 죽은 강아지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as의 형태를 그냥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were가 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확실히 문장 수준 많이 높아졌지, 2학년 되니까. 그죠? 자, 강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닥터의 치료 활동에. 그리고 프로이트가 발견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어요. 말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만약 강아지가 있다면. 그래서 있었다면이라고 해야죠. 있었다면. 과거 시제니까 과거처럼 해석해야 돼. 조건문. 알겠죠? 자, 다음. some of them 끊고. 자, 여긴 지우. 자, 여기가 주어고요. 그다음 prefer to talk에서 끊을게요. 그리고 어법 포인트로 어법 형광펜 prefer to 부정사에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prefer to 부정사. 자, 위에다가 필기할 건데요. 자, prefer는 뒤에 to가 오니 ing가 오니 지우 prefer? 아니에요. 둘 다 옵니다. 이렇게 ing랑 to가 둘 다 오는 동사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주세요. prefer to나 prefer ing.
자,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말하는 걸 선호했다 이니까 자, 여기선 투부정사 대신에 뭘 써도 되겠어? ing를 써도 틀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도 많이 가할 겁니다. 앞으로 preferred talking이라고 써도 됩니다. 조피에게 말을 거는 것을 선호했다. rather than the doctor는 앞뒤 소가로. 의사보단. 그 다음 자, 프로이트는 noted that 끊고요. 자, that에다가 upper 포인트. that은 여기서 note의 목적어로 쓰인 접속사 되시고요. note 위에다가 자, 뜻 적을까요? 주목하다의 뜻이에요. 메모하다 아니에요. 주목하다. 자, 프로이트가 주목했습니다. 자, 대절은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if절이 삽입되어 있네요. if부터 patient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 역시 조건문의 과거예요. 만약 강아지가 환자 근처에 앉아 있었다면 뭐 했다? The patient found it easier. 자, 여기 뒷문장에서 it이랑 to relax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upper 포인트로 it이랑 to relax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자, 프로이트가 주목했습니다. 강아지가 가까이 앉아 있으면 환자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더 쉽다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고요. 이 위에다가 가오 그리고 to 부정사 위에다가 진오라고 쓸게요. 가목 진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형 하나 더 나왔는데 자, 희연이 find의 오형식 문형 말해볼까요? find 형용사. 그렇죠. 요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find 목적어 형용사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의 뜻이었어요. find가 생각하다일 때 이런 문형을 만듭니다. 자, 프로이트가 주목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근처에 앉아있다면 환자 근처에 앉아있으면 환자가 발견했다 생각했다 이것이 더 편안하다고 휴식하는 게 더 편안하다고. 여러분 easier라는 단어는 어휘형 강pen 해주시고요. 자, 얘가 쉬운이란 뜻도 있잖아. easy가. 근데 편안이란 뜻도 있어요. 더 편안이죠. 더 편안. 옛날에 대통령 부시 대통령 김대중 시절에 방문했을 때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한테 You are easy to talk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You are easy to talk 무슨 뜻이야? 말하기 쉽다라고 번역을 통역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 대통령을 무시한 거잖아. 말하기 참 쉬운 상대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의도는 편하다라는 의미였어. 자, 다음. 하지만 버세모. 자, if 앞에 소가로 열고 컴마에서 닫을게요.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항상 부사를 끝내는 컴마가 이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자, 하지만 만약 조피가 앉아 있었다면 on the other side. 자, 여기서 the other side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the other side. 자, the other side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the other예요. 자, the other. 자, 얘가 어법 문제에서 뭐와 뭐의 대결이니? 두원이. 어법 문제에 만약에 the other가 밑줄이 있어요. 그러면 대립상 말해. 뭐 대 뭘 거? the other vs another예요. 맞아요. 자, 요거 무슨 차이지? the other와 another의 차이. 디아더는 나머지 뭐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정해진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한 표현이 the other예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정해졌어. 그럼 나머지는 the other가 돼. 근데 another는 언제 쓰지? 그세 개. 그렇죠. 3개 이상일 때. 즉 얘는 남아야 돼요. 다른 대상이 하나 남는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the other를 써야 되는데 사실 얘는 저는 뭘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방을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쪽 편 대 저쪽 편으로 두 개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면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the other는 저쪽 반대편을 뜻해요. 방의 반대편에 앉아 있다면 저 환자가 자 여기서 patient에서 끊고 그리고 seemed에서 끊을게요. SV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긴 문형 하나 외워야 될 거 나왔죠? 자, 희연이 seem의 문형 말해볼게요. seem 플러스 형용사죠. 자, 이형식 동사고요. 뭐처럼 보이다의 뜻을 갖고 있는 seem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였다? 훨씬 더 긴장되고 고통스럽게 보였다. 괴롭게 보였다. 자, 이때 tense and distressed는 어휘 형광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형광펜 표시한 부분들은 바니어 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형을 하거나. 자, 그러면 강아지가 옆에 있었더니 이 환자 옆에 있었더니 오히려 환자한테 의사한테도 말을 더 많이 꺼내줬대요. 이게 분위기가 편안해진 거죠. 근데 강아지가 저기 멀리 있을 때는 환자들이 뭔가 괴로워하거나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시험 기간에 토르를 항상 데려와야 되겠네. 자, 다음. 자, he was surprised에서 자, 여기는 자, be surprised to를 업버 포인트로 그냥 한 단어처럼 외울게요. 이거는 수거로 외우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뭐뭐 하게 되어서 놀라다 한 단어고요. be surprised to 뭐뭐 하게 되어 놀라다. 특히 ed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까요? 그는 놀랐다. 자, 뭐 하게 되어서 realize는 깨닫다죠. 깨닫게 되어서. 다음, 자, seem to sense에다가 업버 포인트 할게요. seem to sense. 자, seem to 부정사가 아까는 seem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seem은 seem 플러스 to 부정사 구도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어서 조피가 감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 이것을 역시 감지하는 것 같아서 놀랐다. 자, 다음 presenc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presence는 자, 동민이 뜻이 뭐니? 존재고요. 얘는 반이어를 외워야 됩니다. 반이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 있어? absence가 있죠. absence. absence의 뜻은 결석 또는 부재라는 뜻이에요. 자, 강아지의 존재가 특별하게 자, coming에다가 upper point 그리고 ing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자, ed와 ing 대결로 나올 수 있고요. calmed는 이미 차분해진 이란 뜻이고 calming은 차분하게 만드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예요. 여기서는 influence가 사물이니까 ing로 수식을 해야 되겠죠. 차분하게 하는 효과라서 진정 효과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자, 온앞의 소가로 끝에 닫고 아이와 10대 환자들에게, 특히 강아지는 10대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 어린이들과. 마지막까지 약간 세부 정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내용의 지문지로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효과 있었고 이 강아지가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환자들이 편안해했고. 근데 이것도 좀 꼬아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내신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 싸움이 될 거거든요. 제가 어떤 진술 하나를 말해 볼 테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봐. 강아지가 방에 있으면 모든 환자들이 편안해했다. 맞아요? 모든이 아니죠. 이런 거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반대편에 있을 때는 괴로워했어요. 옆에 있을 때만 편안해했죠. 빠르게 풀지 말고 꼼꼼히 지우실 수 있어야겠고. 자, 밑에 words and expressions를 보면 자, 웬만한 단어들이나 구문들은 다 표시를 해놨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이제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자, 워크북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제가 관찰한 바들을 좀 적용해서 필수적인 것들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 좀 덜었고요. 답도 바로 밑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일단 우리 주말 워크북 때, 주말 클리닉 때 했었던 거긴 한데 자, 주제문과 제목을 바로 뒤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요약문 문제도 바로 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답을 보세요. 답 보면 밑에 회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동사 워크북을 넣는 이유는 어법 문제의 반 이상은 다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동사를 기점으로 어법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어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동사들이 어떤 형태, 수, 태, 시제를 구분하라고 넣어놨습니다. 100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다 채워보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 다음 사파를 설명할 건데요. 사파가 제가 저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어.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보면은 줄거리가 줄줄 생각이 나는, 예를 들면 뭐 세포가 공처럼 굴러간다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죠? 생각보다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파는 고정적으로 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이 의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프로이트예요. 옆에 환자가 좀 너무 점잖게 생기긴 했는데 환자가 이제 앞에 앉아있는 거고요. 강아지가 옆에 앉아있죠. 환자 옆에 강아지가 앉아있어요. 이게 조피예요, 조피. 요피라고 읽어야 돼요. 요피, 독일어니까 요피. 에? 네? 갑자기? 예. 강아지 이름이 요피라고 해요. 요피. 예. 네, 독일 강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옆에 있을 때 환자가 편안해했다. 이걸 못 봤네. 이게 뭐야 이거? 왜 액자에 자기 사진 이렇게 많아? 이걸 놓쳤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해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체크하고 단어 안 되는 부분, 단어 모르는 거 체크하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어법입니다. 물론 어법은 필수니까 이것도 다 직접 만들었고 또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정말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외적으로 변형을 해서 내거나 여기 외적으로 나온다면 아는 걸 거야. 왜냐면 정말 모든 어법들을 다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없어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다 해도. 자, 그리고 빈칸. 여러분 이거 저번에 하나도 안 했죠? 네,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근데 중요해. 그래서 이번엔 제가 특별히 첫 스펠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다 뚫지 않고 약간 부담을 많이 줄였어. 할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바로 해보자. In the 1930s. 자, 다 보지 말고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작품은 이건데, 자,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동사가 PP라니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began to be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widely known as 맞아요? and 그렇죠. appreciated. 봐봐, 외워지잖아요. 그지? 그럼 제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거 그냥 깡으로 드리면 새 거 드리면 다 채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습만 맨날 하면 당일당일 복습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왜? 여기도 less well known이었죠? less well known 다음에 at the time 그리고 도치였으니까 was the fact. 보이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당일날. 그럼 숙제도 따로 없는 거지. 영어 공부는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과목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과목 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와서 영어를 끝내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숙제도 없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여기가 4단계고요, 5단계고요, 6단계. 자, 제가 배열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 안 했어요. 진짜 필요한 서술형에 나올 것 같은 문장만 해놨어. 이렇게 하면은 해야죠. 3개밖에 없잖아요. 3개밖에. 이 정도 할 수 있죠? 네,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연습했었냐면 저번 시험 때는 서술형 파이널이라고 해서 연습했었던 거야. 그거를 워크북에다가 넣어놨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정말 필수 문장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동안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서술형 특강 들었었잖아요. 우리 한글 보면 영작할 수 있지.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야. 복문인지 단문인지 문장 나눠놓고 주어 동사 찾아서 순서대로 영작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리고 맨 뒷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맨 뒤에 보시면 동반어 단어장도 만들어 놨어요. 자, 얘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신 범위가 좀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 요걸로 시험을 볼 건데, 자, 동반어 단어장은 각 지문별로 일단 표제어들 나와 있죠. 주요 표제어들. 그리고 그 표제에 대한 동의어와 반의어들을 넣어 놨거든요. 2학년 때는 어떤 학교를 막론하건 다 단어 싸움이 될 거야.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젠 단어 수준이 많이 높아질 거고요. 단어를 몰라서 틀리게 될 거야. 옛날에는 공부가 안 돼서 틀렸다면, 원문을 해석을 못해서 틀렸다면 이젠 단어를 몰라서 찍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단어들, 유의어, 반의어들을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씩 달아놨고요. 없을 경우에는 2개가 될 거고. 학교에서도 적어주신다고 했잖아. 단어 수업도 많이 한다며. 여기에다가 학교의 단어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면 지문별로 밑에다가 따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내가 모르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많이 또 이제 내신 한번 거칠 때마다 단어도 정말 많이 늘거든요. 아마 한 1000단어 이상은 여기서 외우게 될 거야. 잘만 따라오셔도. 모르는 건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구성 많이 좋아졌죠?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2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워크북 과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시간 안에 3개를 다 완벽하게 하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지유랑 희연이는 빨리 왔기 때문에 50분 빨리 왔으니까 50분 인정해드리고, 두 친구는 끝내고 가는 걸 어때요? 어차피 숙제잖아.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진짜 있어? 몇 시에 가야 돼, 동민이? 저는 네.
몇 시까지 하냐고요? 12시까지 하죠 여기. 학원이 학원이 있진 않은데 예. 오늘 좀 피곤해서 숙제를 아 숙제해야 돼요? 아 그래? 둘다 맞아. 일단은 와, 야. 보셨어요? 많이 바뀌어왔구나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이게 원래는 5시 등원이라서 7시 원래는 8시 반 하원이긴 하거든. 요거는 오늘 첫날이다. 첫날이라서 첫날부터 지각했어 왜? 대학교 미쳤어.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너가 어머니께 설명을 잘 드려. 오늘 빨리 오게 된 이유를. 너가 떼써서 갔다 그래. 나는 몰라. 숙제 해야 돼요. 응? 숙제 해야 돼요. 너는 나봐. 넌 안 돼. 동민이는 다음부터 그러면 4시까지 오는 걸 여러분 다 4시까지 오는 거. 넌 5시에 와서 8시 반. 오케이. 그러면 지우는 5시부터 8시 반으로 하고 새 친구는 4시까지 올게요. 근데 두원이 막 복불복하면 안 돼. 그냥 고정적으로 오세요. 내가 볼때 부끄럽네. 아니 이게 오늘은 30분 뒤요. 오늘은 1시간 일찍 뭐 이러지 말라고. 그럼 정신이 없잖아. 이게 다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원장님한테 보고 갔단 이게 말이야. 오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 야 오면서 예. 편집에서 뭐 사와. 저희 바로 앞에 토스트집 있잖아. 거기서 토스트 사 먹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싫어요. 김밥 먹어. 그럼 바로 옆에 김밥집 있어. 탄수화물 좀 어이씨, 그럼 샐러드 먹어. 샐러드 싸갖고 다녀 그러면. 쌀 사. 자, 이제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거라서 자, 어법까지는 제가 수업 때 역할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두원이. 자, begin to be widely. 자, 널리 알려진 거니 널리 알고 다닌 거니. 알려짓고 평가되었고이죠. 그래서 noun과 appreciate가 PP 병렬이었어요. 능동이 아니라 PP 형용사가 왔고요. 자, 두 번째 줄. 자, 동민이 덜 알려진 거니 덜 알고 있었던 거니. 덜 알려진 거니까 known. PP와 ING는 형용사 의미 대결이고요. 그 다음 도치가 일어나니까 was the fact. 그리고 the Freud는 그렇죠. 발견했다라고 능동이죠. 발견당한 게 아니지. 발견했다. 뭘 발견했어요? 의주동이 와야겠죠. how helpful. 형용사가 끌려 나가야겠죠. 뒤에는 주어가 his pet 좁히니까 요피니까 was. 그렇죠. 봐봐. 다 할 수 있지. 바로 복습하면은 X 쓰시는 게 답인 거예요. 아니? 답인 거야. 아, 이렇게 헷갈리니 그럼 동그라미로 해줄게. 이제 만족해요 이제? 네, 다음. 자, 그는, 자 여기는 희연이. 그는 오직 강아지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피가 뭐 했을 때? 받았을 때야 줬을 때야? 조피가? 그렇죠. 조피가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람도 아닌데. 자, 다음에 지우. 자, 도그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동사가 나와야죠. sat. 앉아 있었다. 닥터의 테라피 세션에. 그리고 프로이트가 발견했다. what that.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patient가 느꼈다. feel 플러스 형용사인데 여기 비교급 나왔네요. 결국 비교급 형용사 나왔으니까 그렇죠. much라는 비교급 강조 부사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이건 구문처럼 외우기로 했지. feel 형용사 ing였죠. 구문이에요. 이런 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동사는 당연히 못 오겠죠. 그 다음 여기 가정법일까요? 그냥 과거일까요? was were. 그렇죠. 가정법을 쓰면 강아지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돼버리지. 불가능한 것만 상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was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두원이 some of them. 그들이 심지어 선호했다. prefer 둘 다라고 했어요. 이런 걸 변형시켜서 낼 거야. 자, 그래서 prefer ing도 되고 prefer to도 되기 때문에 이거 원래는 to였지만 둘 다 가능하다. 자, 다음. 자, 희연이 it과 them의 대결인데 이거 어떤 구문이었는지 기억나니? find 목적어 형용사인데 목적어에 뭐가 왔었던 자리였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find it easier 이고 it to 가목 진목이죠. 자, 다음 seem more. seem 플러스 형용사이니까 tense and distressed죠. 둘 다 형용사고요. 부사가 나오면 안 되겠지. seem 형용사 구문입니다. 다음 동민이 그는 그렇죠. surprised, be surprised to를 외워도 좋고요. 아니면 놀람을 당한 거니까 ed를 써야겠고 sim 플러스 두부정사 이것도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동민이 그렇죠. 차분하게 만드는 영향인지 차분해진 영향인지의 대결이었는데 의미상 ing가 맞겠네요.
자 밑에 답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채점하시고요. 답 밑에 있으니까 괜찮지? 네. 그렇죠. 훨씬 더 풀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하세요. 이번에는 스텝 5 밀리지 말고. 자 다음입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지문은 되게 짧더라.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most Americans 끊으세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get 먹습니다. 가집니다. 훨씬 더 많이 more. 자 대납의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닫을게요. 충분한 단백질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얘는 첫 문장부터 주제문이 암시되어 있죠. 미국인들이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단백질을. 자 다음입니다. 자 두원이 해석해보죠. The daily dietary requirement 끊고 요거 한 단어로 외우면 좋거든. daily dietary requirement. 그렇죠. 1일 권장 섭취량이라고 그냥 외워도 좋고요. 직역을 하고 싶다면 매일의 식단적 요구사항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 웬만하면 그냥 권장 섭취량이라고 편하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에게 자 이제 0.8 grams 0.8g의 프로틴입니다. 자 per 킬로그램 당. 자 per는 당이란 뜻이 있어요. 뭐뭐 당. 그리고 2.2파운드 정도 되고 파운드 정도 되고 몸무게 됐죠? 자 다음입니다. that equals에서 that에서 끊고 equals to에서 끊으시고요. equals to에다가 upper 포인트 할게요. 얘를 한 단어처럼 외워야 돼. 일형식이거든요. 무슨 뜻이게? 그렇죠. 뭐뭐와 동일시하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일형식이라서 항상 to를 붙였습니다. 자 그것이 동일합니다. 뭐뭐와 같습니다. 대략 64g과 같죠. a day에서 끊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얘도 뭐뭐 당이에요. 자 퍼도 뭐뭐 당이지만 어도 뭐뭐 당입니다. 자 그것이 대략 64g 하루당 64g과 동일시 됩니다. 프로틴에. 자 for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에 man에서 닫고요. 누구에게? 175파운드짜리 남자에게. 이거 몸무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국만 약간 도량형 이상한 거 쓰거든. 파운드, 그렇죠? 뭐 인치 막 이런 거 쓰잖아. 왜 그런지 아니? 영국식인데 맞아요. 바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맞아요.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 전 세계에서 이 도량형 통일하자고 회의를 했는데 미국만 쏙 빠졌어. 걔네들은 우리 이미 간판이랑 문서랑 서류랑 다 이미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못 바꾼다 해가지고 걔네 빼고 다 전 세계가 통일이죠. 걔네만 이상한 거 써요. 그래서. 걔네들 힘이 제일 세서 문제죠. 예. 자 그것이 동일시됩니다. 대략 64g이 하루당 프로틴에 대해서. 그리고 175파운드짜리 남자에게. 그리고 여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수치들이니까. 그리고 47g입니다. 하루당 130파운드짜리 여자에게. 됐죠? 자 roughly 앞뒤 수가로 대략이란 뜻의 부사예요. 대략. You can take your weight 끊으세요. 자, take는 가져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선 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몸무게를 가져다가 그래서 가지다라고 일단 번역할까요? 가져가다.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네요. 가져가다. 당신은 당신의 몸무게를 가져다가 in pounds, 파운드로 가져가다가 divide, 나눌 수 있어요. divide가 수학 용어로 나누다예요.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수학 용어고 나누다. 디비전이 나눗셈이죠. 그 숫자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죠. And that, 그리고 그것이 will be the number, 숫자가 될 것입니다. 대시 S 표시하고 would 뒤에다가 V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램 숫자가. 단백질 그램. 문장 끝났고 required부터 diet까지 앞뒤 대가로 표시하고요. ed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자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required. 자 여기 동민이 해석해 볼게요. 앞에서부터 roughly. 대략 너는 너의 몸무게를 가져다가 파운드로 가져다가 나눌 수 있다. that number를 그 숫자를 반으로 나눌 수 있고 and that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램의 숫자일 것이다. 프로틴에 대해 너의 식단에서 요구되는. 자 다이어트도 어휘 포인트하고 얘가 우리 살 빼는 걸 다이어트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예, 식단의 뜻이 있죠. 식단으로서 식단에서 요구되는 단백질이다. 자 다음 자 that 그것은
that is의 약자죠. really that, really very much 프로틴 끊어주세요. not very much. 그렇게 많은 프로틴은 아닙니다. 자, 보면 하루당 성인 남녀에게 필요한 단백질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나눠보면 수치를 계산해보면. 근데 many Americans 끊고 S 표시. 그리고 get에다가 V 표시할게요. 그리고 double this amou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어법 포인트 할게요. 좀 특수한 문법이 하나 나왔네요. 더블입니다. 더블은 한정사라고 불리거든. 아마 고등학교 문법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한정사라는 성분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더, 혹은 this, that보다 서열이 높아. 형용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형용사인데 관사보다 서열이 높은, 서열 1등 형용사예요. 그래서 더블 더, 더블 this 이렇게 써야 돼. 이해니?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열이 높은 형용사다. 그래서 더블 this amount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배의 이 양, 혹은 이 양의 두 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더블 this amount. 이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한정사가 대표적인 게 all이 있어요. all 더 이렇게 쓰죠. 다음입니다. for example 앞뒤 소바로. 자,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마지막에 예시를 들었죠? 자, 예를 들면, 자, 예시가 나왔다는 건, 자, 두원이 기억나나요? 예시가 나온 건 뭐의 증거라고 했어? 자, 앞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을 정리해야 돼요. 그럼 주제문이 뭐 해야 돼? 미국인들은 단백질을 영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이거 제너럴이라서 틀려요. 스페시픽하게 좀 좁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다예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영양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면은 오답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파운드짜리 스테이크. 자, 여기가 주어져. 근데 동민이 이 하이픈이라는 성분이 어떤 품산을 만든다 그랬어? 그죠? 형용사 만들기 때문에 1파운드짜리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주어 핵은 스테이크예요. 자, 예를 들어서 1파운드짜리 스테이크는 카마는 부사니까 앞뒤 소가로 표시. 그리고 not unusual에다가 어법 포인트 할게요. 자, 얘가 왜 어법 포인트냐면 분사구문이라서 그렇거든. 형용사 컴마잖아요. 컴마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요. 이렇게 삽입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지 않으면서. 자, 이중부정 사용했기 때문에 해석이 헷갈려요. 그러면 not과 on을 같이 날리는 게 좋아. 그럼 not과 on을 같이 지으면 무슨 뜻이 돼? usual이 되는 거죠. 그럼 어휘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함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not usual. 맞아, 틀려? 틀리죠.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충분히? 많이들 아낄걸? not usual. 자, 그래서 not과 on을 함께 날려서 긍정의 의미가 되는 부분이라서 레스토랑에서 흔하면서 라고 분사구문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예를 들면 1파운드짜리 스테이크들은 레스토랑에서 흔하면서, 자, 서플라이즈가 V가 되겠죠. 자, 서플라이즈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여기는 단수 동사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ES에다가 동그라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g의 프로틴을 오바이스 앞뒤 소가 그 자체로 라는 뜻입니다. 자, 스테이크 하나만 먹어도 이미 100g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게 64g, 47g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인들 스테이크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벌써 100g을 넘기니까 이미 오바인 거죠. 자, 그럼 다음, 자, 우리 주제문과 제목 한번 보고 그다음 사파로 넘어갈게요. 자, 주제문.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제목은 약간 좀 문학적이고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했죠. 물론 이것도 너무 이제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미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이 이미 과잉이 되었다. 과잉 섭취 실태. 이런 게 제목이 될 겁니다. 영어도 꼭 보세요. 자, 다음. 자, 이 그림 보면, 잡아보면 미국 국기가 달려 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빌딩도 보이죠. 그리고 햄버거와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를 먹고 있는 미국인들. 그렇죠? 직관적이지. 네. 뭐라고요? 원래 그림 흑백 아니었어요. 원래 흑백이 아니었냐니? 아니, 너희 프린트가 흑백으로 인쇄됐던 거였지. 제가 원장님께 이번에 딜을 했어요. 딜. 제가 열심히 해서
원세는 많이 느릴 테니까 제가 교재를 컬러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드렸어. 컬러가 되게 비싸거든. 임대가 한 장에 아마 80원 정도 할 거야. 차이가 없- 한 장에. 근데 여러분 거의 흑백은 10원이니까 거의 8배 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근데 저희 교재비 안 내요? 교재비가 3이죠. 3 나갈 거야 아마. 별도야. 교재비는 항상 내웠어. 근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아마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만 해도 저번 시험기는 2,500장 드렸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 한 사람당 나간 게 1,400장인가 그러겠다. 그럼 교재비가 저희한테 청구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항상 그래. 모든 학원은 너희 부모님이 내셔서 너희가 모르는 아니 거지. 근데 이게 교재 가격이 오르면은 근데 오버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너희가 내냐고? 아니 너희는 그대로 계속 내던 만큼을 내는 거고. 우와. 네. 모든 학생의 교재비는 동일하게 돼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칼라로 허락을 받았지요. 너희한테 청구되면 못하지. 막 10만 원 나올 텐데 어떻게 청구를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하라고 하신 건가?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 주원아 너가 좀 다원이를 꼬셔. 아니 걔는 그냥 알아서 잘하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저 오늘 진도 속도 조절한 거 보니까 좀 나중에 진도가 많이 나오면 4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잡설 안 하고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1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글인데요. 자 얘는 길이가 좀 깁니다. 자 볼게요. 봐봐 이 4개 했으면 뭔가 좀 피곤했을 것 같지 오늘. 자 excessive stress at work에서 끊을게요. 여기가 주어인데 자 어휘 포인트로 excessive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네, 무슨 뜻이니 동민이? 지나친 맞아요. 지나친 또는 과도한 초과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직장에서의 지나친 스트레스가 may produce 만들어냅니다. 자 어넘버 오브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자 얘는 더 넘버 오브와 대립상인데 자 얘는 무슨 뜻이야? 어넘버 오브는 많으냐. 얼라도 오브와 똑같아요. 그러면 더 넘버 오브는 이건 필기는 안 할게요. 더 넘버 오브는 뭐야? 뭐뭐의 숫자였죠.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지나친 직장 스트레스가 만들어냅니다. 많은 질병을 만듭니다. disease에서 끊고요. like부터 끝에까지, etcetera까지 앞뒤 소가로. 자, 이게 다 병 이름이거든요. 뭐 이거는 참 많이 나오는 병들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art attack은 심근경색 혹은 심장마비고요. high blood pressure는 뭐야? 고혈압, mental stress는 정신 스트레스, etcetera는 기타 등등. 이거는 병 이름 아니에요. 기타 등등입니다. 이거 스페인어예요. etc. 자 다음 의문문이죠. does로 시작했으니까 does it mean에서 끊고요. that에서 끊고 that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세요. 자 그것이 that을 의미할까요? that을. 자 we should avoid 끊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hard work 고된 업무를. 자, because부터 stressful까지 앞뒤 소괄호 표시하고 이것이 스트레스적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했고 hard랑 stressfu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니어 구도가 형성되는 단어들은 다 어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빅노예요. 완전 대문자 노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진짜 아니야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빅노 대문자 노예요. 자, on the contrary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이건 접속사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구암고는 접속사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저번에도 3개 나왔던 거 알아? 너희는 하나도 안 세봤지? 네. 3개 나왔어요. 3개. 네, 진짜 많이 나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볼래야. 반면에 반면에. 볼이요. 보리요? 보리? 아저 도리어라서 있는데. 도리어. 도리어는 뭐야? 저기 써있잖아요. 네. 도리어. 도리어가 무슨 의미일까? 한국어로 도리어가 뭐지? 도리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오히려 도리어. 반면에로 할게요. 반면에. 그럼 저거 틀린 거예요, 뜻? 틀리진 않은데 이거는 그냥 이 리딩 파워에 있는 원래 해석을 제가 가져다가 왔어요. 해설지에 있는 해석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자, 반면에 자, people에서 S 표시하고 자, who 앞에 대괄호 열고 그다음 work hard에서 닫으세요. 자, 그리고 who에다가 upper 포인트 하십시오. who. 자, 반면 사람은 do not work hard. 이때 hard도 upper 포인트 하십시오. 자, hard는 대립상이 어떻게 되니? 도투어니. hard vs easy라고요? 그건 어휘잖아. 이거 어법에서는 hard 대 hardly의 대결이거든요. 이거 우리 코덱스에서 했잖아. hard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 얘는 never의 뜻이죠. 거의 아니다. 그래서 요거 hardly로 바꾸면 오답이에요. 이거는 never의 뜻이야. 자, 다시 해볼게요. 반면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lazy에서 a에다가 v 표시하고 a도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며 자, lazy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확실히 공부할 게 많은 지문이네요, 여기는. 자, 그리고 catch에다가 upper 포인트. 병렬이죠? 자, catch가 누구랑 병렬이니, 지우? 레이지. 자, V1이 아고 V2는 catch 이렇게 표시하세요. 두 개가 병렬이에요. R and catch. 게으르고 붙잡고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의미상 대등하기 때문에 병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catch랑 R의 병렬입니다. 자, 다시 해석할게요. 반면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며 그리고 더 많은 병을 걸립니다. 자, 이때 catch 플러스 질병이 나오면 걸리다라고 번역해요. 다음 take 들어보자, 가져보자. 자, 미스터 AS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he was a busy executive. 자, 발음 따라할게요. executive. executive. 예, 이게 경영진 혹은 임원이란 뜻이에요. 경영 간부, 경영진이란 뜻입니다. executive. 호텔 같은 거 예약할 때도 executive room이라고 있잖아요. 사장님들 쓰는 VIP 룸. 자, 그가 바쁜 경영진 혹은 경영 간부였고, 자, and worked hard. 여기서 worked hard에서 끊고요. upper 포인트로 was랑 work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아까 hard는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안 할게요. 이게 V1, V2 표시해 주시고요. 그렇게 산만해 두원이. 네. 오늘 분명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너무 열심히 그래, 잘했네. 불안감이다. 네. 앉았어. 자, 그가 경영진이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achieve his goals에서 앞뒤 소가로 그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벗세모 하지만 sometime 앞에 소가로 열고 그다음 텁에서 닫으세요. 자, reaching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코덱스에서 나왔는데 삼형식 동사죠. 뭐뭐에 닿다, 도달하다인데 자, 몇 형식이라고? 3형식이에요. 3형식 동사의 특징은 전치사를 쓰면 안 되죠. 바로 목적어가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reach to, reach into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3형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는 바쁜 경영진이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어느 후에 정상에 도달한 어느 뒤 그가 rather lazy에서 끊고요. 자, become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네요. rather가 다소라는 부사고 여기 적을까요? 뜻? 다소. 앞뒤 소가로. 다소. 자, 게을렀고 다음 병렬이네요. took things easy에서 끊고 stop taking care of에서 끊을게요. 자, 병렬이니까 어휘 포인트, upper 포인트로 어디 하냐면 became, took, and stopped 이렇게 세 개가 병렬입니다. 그래서 V1, V2, V3 표시하겠습니다. V1, V2, V3 마지막 병렬에 and가 붙죠. 그리고 taking에서 ing도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stop ing 구문이죠. 자, 다시 처음부터 해석할게요. 그가 바쁜 경영진이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어느 후 정상에 도달한 어느 뒤 그가 다소 게을러졌고 상황을 편하게 생각했고 쉽게 생각했고. 이건 쉽게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thing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시고요. 자, things는 것들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상황들, 상황으로 번역하는 게 좋죠. 자, 이것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상황을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easy도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take 목적어 형용사 구문인데요. 자, 밑에다 필기할까요? 구문. 이런 문형들 나오면 반드시 외워야 돼요.
take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뭐뭐를 뭐뭐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뭐뭐라고 받아들이다. 그러면 take things easy는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다,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다가 되겠죠. 자, 그는 다소 게을렀고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돌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의 식단과 업무 루틴을. 자, 보면 열심히는 일했죠. 열심히 했는데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사장님이. 근데 자기 나머지들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게을러져 가지고 상황을 편하게 생각하고 밥도 대충 맨날 배달시켜 먹고 운동도 안 했대요. 난데 성공만 못한 것 빼고는 똑같네. 자, 네. 하지만 열심히는 살고 있으니까 게으른 것 빼고는 다 똑같네요. 성공 못했어요. 저는 그래, 그게 성공이야. 아 그래요? 예. 1년 동안 열심히 갈았는데 아직 성과를 못 냈잖아요. 동민이 이번에는 1을 찍어 와야지. 예. 자, 여러분들 다 1 찍어 오세요. 구항고 1등급 4명 나오겠다 이번에.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것 같은 모든 영어 와요? 이런 자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 그런가. 자리가 6개인데. 자, 열심히 합시다. 자, before. 자, 뭐뭐 전에란 뜻인데 before that. 자, 대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that은 여기서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고, 아니다, 여기 접속사가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저 명사로, 대명사로 쓰였고 이렇게 앞뒤 소거로 표시할게요. 자, 그 이전에, 그 전에 he was a hard worker 끊어주세요. and remain healthy 끊고요. 업버 포인트로 was랑 remained에다가 밑줄 긋게요. healthy도 업버 포인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3개. 자, V1, V2 표시하겠습니다. was가 V1, remained가 V2고 remain 플러스 형용사 문형 적겠습니다. 자,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remain 형용사는 뭐뭐하게 지내다, 뭐뭐하게 남아있다의 뜻이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healthy가 형용사 형태에 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는 건강히 지냈어요. 버스에 뭐하지만 이제 자, 또 삽입절 들어가 있죠. 예지부터 루틴까지. 이제 부사가 나왔으니까 앞뒤 소가로. 자, 이제 그가 떠났기 때문에, 자, 그의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루틴을 떠났기 때문에, 자, 레프트가 남기다의 뜻도 있지만 떠나다의 뜻도 있거든요. 삼형식일 땐 떠나다요. 뭐뭐를 떠나다. leave가 남기다 혹은 남아있다의 뜻일 때는 일형식이고요. 뭐뭐를 떠나다일 때 삼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의 고된 업무 루틴을 떠났기 때문에 he became ill. 그가 아파졌고 and suffer 그리고 겪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 뭐야?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죠. 저희 학생 아버님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이제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멈추는 거거든. 이게 바로 조치가 안 되면은 진짜 사망의 위험이 큰 그거죠. 급성 질환이죠. 다행히 주변에 이제 의사가 있어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셔가지고 살아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심장이 다시 돌아가. 심장 근육을 마사지해서 다시 뛰게 만드는 거죠. 너희 이제 근육도 놀라면 이렇게 쥐나면 이렇게 굳잖아요. 딱딱하게. 그런 걸 이제 마사지해서 강제로 풀어주는 거지. 심근경색은 왜 생긴 거예요? 아니 유전이에요? 아니요. 갑자기 그거는 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뭐 유전자 결정론. 네, 몇 살에 심근경색이 올지, 몇 번 뛰면 심근경색이 올지 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요. 유전론이 아니라 자, 다음 미스터 A는, 자, 여기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미스터 A가 fell victim, 희생자가 되었던데, 자, 이거 필기하겠습니다. 자, fall 플러스 형용사예요. 자, 얘는 되다가 됩니다. 나 지금 약간 멘탈이 갈릴 것 같아. 왜요? 어?